지역사회 감염의 추이라든가 백신 접종의 그 우선순위 접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이 막 마스크 벗고 쓰고 하는데 마스크 밥 먹을 때도 그러고 화장실 갈 때도 그러고 애들이 계속 쓰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무작위 가라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가야 조금이라도 믿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집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 인성을 개발도 못하고 또 친구들과 너무 교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애들이 크지를 못해요. 나가서 학교에서 애들과 같이 운동도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리다고 생각해서 애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할 거고 인원수도 적절히 배정돼서 애들이 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슈K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위주로 전면 등교가 추진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과 아직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전면 등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 교수님부터. 네. 우선 지금 코로나 전국에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요. 학교도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거의 1년이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등교를 고민해야 될 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아이들의 어떤 그 생명이랄지 또는 안전을 담보를 한다는 것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기 전에 먹고 놀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그 굉장히 흐트러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급식 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먹는 데서 또 차별이 생기고요. 네. 또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뭘로 노냐면 이제 컴퓨터하고 뭐 게임하면서 놀아야 되는 이런 형국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현재 좀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그것도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이런 형국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등교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학력 격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력 격차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정서 격차, 발달 격차, 영양 격차 이런 문제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게 결국은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호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교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대부분의 교사들의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가 안전해서 네. 찬성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계란 한 판 위에 우리가 걸어가듯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계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위험 속에서 네. 우리가 찬성하는 거지 결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찬성은 하시는데 학교는 아직 불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전면 등교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학교 방역 대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좁은 것 같으면서 넓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편차도 좀 심하고요. 예. 우선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비교적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그 학생들의 감염 수, 전체 감염 수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염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수도권에 밀집된 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그 대응을, 물론 국가도 잘했지만 전라북도는 비교적 방역 대응을 잘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보셨겠지만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가정에서 케어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돌봄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는데요. 비교적 전라북도는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은 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와 학교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단 다른 점은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침 발열 체크부터 해서 점심 발열 체크,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식탁 소독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방역과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예.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건데요. 예. 이랬을 때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공문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 일어났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네.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수업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활동 수업이 적은 제한적인 수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택 등교권을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청원도 올라왔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감염병을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 등교권은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전북교육청은 현재 30일에서 가정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30일보다 더 늘려서 60일 정도 가정체험학습을 하게 해서 네. 학부모들이 좀 더 감염병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정체험학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이 미등교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원격 플랫폼을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서 미등교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 교수님은 좀 선택 등교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8명 중에 8살에서 10살 되는 아이들 예. 학교에 오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다 돌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거지 아이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그 상황이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게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수업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실제 수업을 대면으로 하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비대면 형태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과 진짜 대면 수업은 동시에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네. 보고 단계가 높아지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단계가 낮아지면 대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학교도 혼란이 좀 적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